우리나라 사람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도 없는 과시용 돈을 많이 써서 문제라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습관과 집안 교육임 100번 알려줘도 안 고쳐져요. 소비 습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평소에 이런 소비들이 있어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감사합니다. 가난, 그 벗어날 수 없는 굴레. 당신의 소비 습관은 안녕하신가요? 가난은 나의 운명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를 넘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죠. 우리는 흔히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 불우한 환경, 사회 구조적인 문제 등에서 찾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가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소비 습관이 가난의 굴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푼돈 아껴서 부자 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하는 작은 소비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난에 덫이 됩니다. 마치 흰개미가 조금씩 나무를 갉아먹듯이 잘못된 소비 습관은 우리의 미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계획적인 소비, 미래를 위한 투자, 금융 지식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엇을 소비하느냐보다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7가지 소비 습관을 심층 분석하고 각 습관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소비 행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충동적인 소비. 지금 아니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은 계획적인 소비보다는 충동적인 소비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한정 판매, 오늘만 특가와 같은 마케팅 문구에 쉽게 흔들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30대 직장인 어씨는 평소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코트를 발견했지만 가격이 부담되어 망설입니다. 그때 점원이 다가와 오늘까지 50% 할인에 추가 10% 쿠폰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말에 혹하여 결국 코트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비슷한 코트가 이미 여러 벌 있었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씨는 이렇게 습관적인 충동 구매로 인해 매달 카드값에 시달리면서도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계획적인 소비 습관. 쇼핑 전에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을 정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욕구와 필요 구분.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충동 구매 방지. 72시간 규칙을 활용하여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물건은 72시간 동안 고민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시적인 소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높은 소비를 하여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품, 고급 외제차 등을 구매하여 자신의 부를 과장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결국 과도한 빚으로 이어져 더 큰 가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20대 대학생 B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B씨의 용돈으로는 명품 가방을 구매하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받아 가방을 구매합니다. B씨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지만 매달 높은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됩니다. 결국 학업에도 지장을 받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B씨를 괴롭힙니다. 해결 방안. 가치관 재정립. 물질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소비 습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디어의 영향력. 타인의 소비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소비해야 합니다. 3.
저렴한 것만 찾는 소비. 싼 게 비지떡.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저렴한 제품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싼 제품은 품질이 낮아 금방 고장 나거나 AS를 받기 어려워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3. 주부 C씨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항상 가장 저렴한 식재료만 구매합니다. 어느 날 C씨는 마트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돼지고기를 발견하고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신선도가 떨어져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C씨는 싼 가격에 혹하여 구매한 돼지고기를 모두 버리고 다시 비싼 가격에 신선한 고기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해결 방안. 가격 대비 가치.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품질, 내구성, A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여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 개념.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미래를 위한 투자 부족. 현재만 보고 살아가는 삶.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 자기개발, 저축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4. 40대 직장인 D씨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여행, 외식, 취미생활 등에 사용합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나중에 돈 벌면 그때 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D씨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실직하게 되고 모아둔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해결 방안. 미래 계획.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 현재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투자 다변화. 저축, 펀드, 주식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돈 관리 부족.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돈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하지 않고 예산 계획 없이 생활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례 5. 20대 프리랜서 E씨는 수입이 불규칙적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를 쓰거나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돈을 쓰고 남는 돈은 저축 없이 모두 소비합니다. E씨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돈이 부족하다며 답답해합니다. 해결 방안. 가계부 작성. 가계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예산 계획. 매달 예산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금융상품 활용.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돈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금융 지식 부족. 금융은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금융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지식 부족은 효율적인 돈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례 6. 50대 자영업자 FC는 은행 예금 외에는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투자에 실패하고 큰 손실을 봅니다. FC는 금융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며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해결 방안. 금융 지식 학습? 책, 강연,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 지식을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 투자. 모의 투자를 통해 실제 투자 경험을 쌓고 투자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부정적인 사고방식. 나는 안 될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패배 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례 7. 30대 취업 준비생 지씨는 여러 번의 취업 실패 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지씨는 취업 준비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씨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도 잃어버립니다. 해결 방안. 긍정적인 사고방식.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 설정.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는 용기. 당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 소비 습관 개선을 통한 삶의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현.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올가매는 7가지 소비 습관의 실체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충동적인 소비, 과시적인 소비, 저렴한 것만 찾는 소비, 미래를 위한 투자 부족, 돈 관리 부족, 금융 지식 부족,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방식까지. 이러한 습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가난의 늪에 묶어두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가난은 절대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으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곧 삶의 방식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동적인 소비 대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과시적인 소비 대신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불안감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ingrained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은 험난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풍요로운 삶과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인지했다면 이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가세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세요. 금융 지식을 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투자를 실천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가난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당신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